자, 삼포 선생님 종목이 야, 이거 청담글로벌, 파이버프로, 범한퓨어셀, 대명에너지, MP, 현대무벡스, 코리아애프터, NK맥스, 서정기전, 나인테크. 죄송스럽지만은 이것 싹 다 정리하실 수 있어요.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준을 오늘 제대로 잡아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청담글로벌입니다. 우리도 청담글로벌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렸고 교육용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나 에코프로의 경우에는요, 이 거래대금이 연속해서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래대금이 작지 않거든요. 이 거래대금이 뭐 3천억 이상이다. 그럼 이 3천억의 거래대금 수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이제 방송 원고가 제한적이었는데 6일 것까지는 이제 수급 범위가 형성이 돼 있죠. 6일까지 한번 볼게요. 6일 부분에 거래대금 그 부분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3천억 수준이라는 거래대금이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대금으로 형성이 돼요. 거래대금 6일 거래대금 없나요? 6일? 여기 있구나.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은 3천억이면요. 거래대금 2위입니다. 네이버가 2월 6일날 3천억의 거래대금 터지고 2위예요.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뭐 20조가 넘죠. 그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천억이라는 게 거래대금 2위 수준인데 그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 뭐 10조를 넘기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청담글로벌이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대금이 얘도 뭐 1,500억 이상 뭐 2천억씩 터지는 날들이 있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힘들다는 거죠.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가 3천억 이렇게 계속 터트리는 거는 나올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 2,600짜리가 자기 상장 주식수 2천만 주짜리인데 대주주가 45%예요. 그럼 유통 물량이 1,100만 주예요. 1,100만 주가 하루에 다 돌 수 있을까요? 못 돈단 말이에요. 1,100만 주가 하루에 다 돌았다라고 해도 1,200억, 1,300억입니다. 근데 거래대금 그 이상 나와. 그 이상 나오는 거는 그건 뭐예요? 나와 있는 거래대금을 뺑뺑이 돌리는 거거든요. 나와 있는 거래량을 매수매도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빈도 거래인데 금융당국이 고빈도 거래라고 명칭을 지어놨어요. 그 고빈도 거래는 해외 시장에서는 합법인데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제재가 굉장히 강하냐? 그러지도 못해. 자본내지도 못해 사실은. 근데 이제 예전에 예를 들면은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요즘에 JP모건도 그렇게 합니다만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확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금양이야. 금양 같은 경우 요즘에 메릴린치는 그런 그 흐름을 잘 안 하고 JP모건 같은 데서 뭐 확 들어왔다 확 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30만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28만 9천 주 뭐 30만 주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30만 주 들어와 봐야 사실은 100억인데 작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에 100억이 확 들어와. 그러면 쫙 따라붙잖아요. 따라붙는 순간 거기서 다 까버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든다면 응? 결론적으로 적은 물량에도 이제 거래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까지 형성이 되게 됐을 때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일단은 어찌됐든 시장 교란이 나올 수 있다. 뭐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에 개인들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을 해놨지만은 그렇게 해서 메릴린치도 소송을 했어요. 메릴린치를 소송한 게 아니라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쪽을 소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돼서 어떤 흐름이 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에 뭐 그런 내용의 교육은 나중에 한 번 더 설정을 잡아드리고 어찌됐든 이 청담글로벌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회전율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회전율이 굉장히 높죠. 거래 터질 때는 그게 실질적인 시장에서 얘기하는 매집이 됐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매집의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보다는 이제 예를 길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종목도 같은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1,600만 주 터진 이런 날 있죠. 개인들의 관여도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매수와 매도를 놓고 봤을 때 매수 기준에서 1,600만 주 거래 터졌는데 외국인 기관 합산해서 230만 주 거래가 됐어요.
1600만 주에 230만 주면은 20%가 안 돼요. 20% 안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에코프로의 최근의 흐름에서는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월등히 높아요. 20% 30%씩 됩니다. 그러니까 380만 주, 400만 주라고 잡고 96만 주면은 그러면 25% 수준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여도가 거래가 터졌을 때, 거래대금 터졌을 때 외국인 기관들의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 성향보다는 추세적인 성향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소형 잡주들의 경우, 이게 잡주지 무슨 이게 뭐 우리도 교육을 해드리지만은 PBR이 자기 자산 가치 대비해서 7배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PER이 33배고, 그리고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서 자체가 거의 제한적으로 나와요. 지금 컨센서스라도 그나마 있는 종목인데 보고서 내놓은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리포트 내놓은 건 대신증권 하나예요. 꼬맹이. 예? 박장욱 씨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꼬맹이지. 스몰캡 담당 꼬맹이가 내놓는 저 보고서 하나 가지고 보도자료 뿌려지면은 얘가요 끝내주고요,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식으로 방송 나와서 헛소리들을 해대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진짜 좋은 종목인지 알고 이런 거래 터졌을 때 변동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래 터졌을 때 변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매수하라니까 사는 거야. 그래놓고 거래가 줄어들면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리를 안 잡아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신기계인가요? 한신기계 같은 종목군들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뭐 한동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흐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래가 무지하게 터진 다음에 이슈가 불거져서 변동성이 커진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럼 여기서 단기 거래 잡아내서 뭐 거래 대금이 막 3천억, 5천억 터지잖아. 아까 3천억이면 네이버가 거래 대금 2위였잖아요. 3천억, 5천억이 터져버려. 어떻게 할 건데? 이럴 때는 그럼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양은 고점을 뚫고 넘어가면은 고민을 할 건데 일단 거래 수반하고 이제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중 유지합니다. 그대로 일단 그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이때의 변동성 매매를 할 수는 있더라도 거래가 둔화되죠. 가끔 한번 뻥 터졌더라도 다시 거래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깔려버리잖아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청단 글로벌도 마찬가지야. 이런 애들은 그냥 순간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뭐 거래가 완전히 급감했습니다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이 종목을 지금같이 좋은 장에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거래가 터지는 날 이럴 때 한번 운 좋게 개장초부터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그럼 그때 한번 들어가는 거지. 얘를 뭐 하려고 들어가요? 이걸 추천하는 친구들 자체가 뭐라고 표현해요? 회사가 끝내준다고 표현하지 기술적으로 끝내준다 얘기는 안 해. 뭐 적당히 눌려있고 뭐 이동평균선 어디를 지지를 막 개풀 뜯어먹는 소리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님 자금 규모도 적지 않으시고 이 종목은 뭐 2.7%뿐이 안 되지만은 누군가가 그런 친구들의 말장난에 잘못 현혹되셔가지고 뭐 혹은 우리 방에서 자산 규모들도 크신데 윤 정도에 대한 신뢰가 너무너무 높아서 매수 그랬더니 막 뭐 속된 편으로 100만 주 사버렸어. 그래봐 120억, 130억 뿐이 안 되잖아요. 한 명이 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방 안에서. 130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5%인데. 응? 130억, 100만 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고 이거를. 뺑뺑이 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들어오는 게 아닌데 뺑뺑이를 어떻게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뭐 여러 이유를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정리입니다. 이런 그 펀더멘탈 뒷받침도 안 되고 소형주에서의 흐름은 말 그대로 예를 들면 금양 같은 애들이 대놓고 회사 차원에서 대놓고 지들이 별의별 희한한 지들이 목적이 있으니까 왜 전환 물량을 5천원 미만에서 800만 주를 행사했는데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계속 터트려 막 계속. 원통형 배터리 어떻게 됐어? 지금까지도 원통형 배터리 보신 분이 있어요? 눈으로? 그거 가지고 상한가 두 방 날려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차익 실현할 판인데 폐배터리 터지고 막 날아다녀. 그러니까 얘도 그냥 계속 리튬 광산 인수한다는 것부터 해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도 지금 금양을 다시금 들어가서 전략 기준을 잡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 이 거래대금 5천억씩 터지는 날 변동성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지. 오늘 다행히 거래 좀 수반돼서
오히려 추가 편입도 기준을 잡은 거지. 이런 거래 순간적으로 터졌다가 안 나오면 얘도 정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는 상황에 따라서는 고점을 더 넘기면은 앞전 거래량을 넘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일부 추세를 보는 거지. 이 거래 대금이 나오겠습니까? 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진짜 운 좋게 5천 원일 때 이게 5천만 주짜리였거든요. 그러면 5천 원일 때 5천만 주면 얼마예요? 2,500억? 응? 2,500억 분이 안 되는 애를 2조 4천억까지 땡겨놨어요. 10배. 그러니까 운 좋게 이런 데서 변동성 매매를 잘 붙들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1조를 넘기는 2만 원 수준부터 1조를 넘기잖아요. 이럴 때에 좀 비중을 10%까지 확대해서 들어가서 단기 따블이 나온 겁니다. 그럼 우연찮게 운 좋게 이건 겸손 떠는 거고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 보고 있었던 흐름에서 그 수익 범위를 잡아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점 잡으실 때에 설정 범위의 기준점을 잡으실 때에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십시오. 그냥 뭐 냅뒀더니 뭐 10배 나더라 이런 종목에서 한번 10배를 기대해보자. 그거는 죽는 거예요. 아까 한신기계 보신 것처럼. 또 한신기계만 그래요? 한동안 뭐 예를 들어 비덴트 같은 친구들도 그렇고 다날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이슈 불거져서 시가총액 막 1조를 넘기고 거래가 미친 듯이 속된 표현으로 1조씩 터지고 하루에. 그러던 종목이 거래대금 없으니까 어떻게 돼?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죽는 겁니다. 그 죽는 거를 여러분들이 뻔히 아시면서 그 죽는 거를 뻔히 아시면서 굳이 어렵게 기준을 잡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설정 범위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 종목에서 뭐 어떤 큰 수익을 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정리하셔서 그나마도 편입기준 설정 범위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에서 한번 좀 들여다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파이버 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도 글쎄요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 업체들인데 이름을 뭐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소형주 기준에 누구도 모르는 종목군들을 가져가시는 그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이 900억짜리죠.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대주주 지분이 76%예요. 그러면 뭐 지극히 정상적이고 나쁘지 않은 회사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주주 지분이 76%에 이게 굉장히 뭐 발전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고 뛰어난 업체라면은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지분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삼포 선생님께서도 아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업체다. 그러면은 벌써 이미 외국계에서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기관 보고서도 막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 자체도 없어. 그러면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걸 추천한 친구의 기준에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걸 그 친구는 어떻게 알았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를 자기들 입맛에 근데 이거 비중이 10%나 되세요. 거래대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300만 주 터트려 봐야 500만 주 터트려 봐야 그러니까 또 이 종목의 경우는 뭐 적대적 M&A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76% 대주주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은 오히려 방 안에 계시는 분들이 누군가가 진짜 이거를 뭐 이거 끝내줘요 그렇게 해서 뭐 그래 진짜 좋은 업체야 갖고 확 사버리면은 지분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니까요. 지분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되지 않는 종목군들의 그 흐름은 그러니까 지금 PBR이 5.8배요. 자산가치, 청산가치 대비해서 6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500원짜리 종목 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PER 실적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아니죠. 정리하셔야 돼. 다 정리하셔야 돼요. 범한 퓨얼셀도 이걸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일단 회사가 뭐 나쁘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2,600억짜리 상장사면은 뭐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상장해서 있을 정도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현재 기준에서 범한 피어스를 가지고 갈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펀더멘탈상으로 저평가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저평가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겠습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또 PER 대비해서도 절대 저평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누적 수급이 뛰어난 종목도 아니고, 거래 대금이 터져 있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상태도 아니고,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낙폭과대 점진적으로 움직여? 에이, 신뢰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범한 피어셀도 비중이 10%나 되시는데 전량 매도입니다.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뭐 심도 있게 해석해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이 대주주주분이 많아서 뭐 변동률이 제한적이고 들밀 것 같고, 이걸 추천한 친구들이 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제가 볼 땐 이건 아니에요. 이거를 와 진짜 못된 친구들이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하는 애들은 지들이 매매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매매를 해봤어요. 몇 천만 원, 지 알량한 자금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그 돈도 없어요. 그 돈 있으면 무슨 전문가를 해? 전문가 안 한다고 그런 애들이 그 돈 있으면 지 매매하지. 또 닥해지고 나면은 이제 또 전문가인 양, 방송 어떻게 한번 나와볼까? 거래가 터진 그 기점에 변동성이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장난칠 때 거기서 따라붙으라고 했으면은 그 수익에서 음봉 떨어지든 꼴이 나오면 잘라드려야죠. 거래 없어지면은 정리를 시켜야죠. 이 기준에 거래만 터진 거지 이걸 누가 매집을 해요? 이거 매집해서 뭐하게? 대주주가 84% 갖고 있는데 이걸 매집해서 뭐하게? 누가 매집을 해? 지분신고 나온 거 있어요? 없잖아. 매집해서 뭐하게? 회사가 좋으니까 막 사들인다고? 이런 날 아마 매수 사인을 낸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왜? 누군가가 확 해서 뭐 10만 주, 100만 주 사버리면은, 100만 주가 아니죠. 뭐 몇십만 주 사버리면은, 그럼 뭐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쫓아붙는 흐름의 기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입니다. 정리. 예? MP도 최근 들어서 뭐 MP라는 종목의 기준에 아이고 자, MP라는 종목도 최근 들어서 뭐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있었죠. 이렇게. 그럼 변동성이 있었을 때,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3천억이면은 네이버가 거래대금 2위 할 때 3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래대금이 실려 있을 때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가총액 3천억짜리가 이런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대형주에서 매매가 뭐 원활치 못할 경우에 대형주만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형주가 매번 뭐 2월 달에 SM이나 에코프로 BM처럼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멈춰져 있을 때, 그렇다면 이런 소형주 거래 터진 날 우연찮게 잘 봤다면, 개장 초부터 뭐 잘 보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기준이라면 이럴 때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꼬리 달려서 전량 매도. 거래 실리다 말어. 근데 그 다음날 갭상승의 음방 전량 매도. 지금은요. 지금 왜 들여다봐요? 거래가 터지는 날 보자니까 400만 주가 거래 터진 거예요. 380억. 거래대금 순위에 있을 수는 있겠네요. 22 밑에. 지금 뭐 11시니까 뭐 고점을 더 넘긴다면은 1000억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거래대금 뭐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에서 얘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꼬리가 달려 있는데, 정리입니다. 정리하시고 나서 이 종목에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오늘 기준이든 내일 기준이든 뭐 10,000원을 넘긴다?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10,000원 누가 넘길 거냐고. 삼포 선생님이 갖고 계신다고 옆집에서 삼포 선생님 갖고 계세요? 내가 10,000원 넘겨드릴 테니까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디다 팔 수도 없으니까 나는 손실 보고 나올게요. 이럴까? 아니잖아. 얘는 기술적 분석 자체도 되지도 않아요. 다만 이런 날 변동성이 뭐 30분 봉으로 놓고 보시면 2월 3일의 기준입니다. 30분 봉으로 딱 놓고 봤는데 거래가 개장 초부터 벌써 이미 이렇게 들어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요 정도 수준이야. 냅뒀더니 여기까지 가더라? 그러면 여기서도 냅두겠지. 그잖아. 이만큼 밀려 내렸는데 9,000원에서 8,500원까지 냅뒀는데도 내려왔는데도 냅둬? 그럼 냅뒀더니 이만큼 가더라야? 그럼 이럴 때도 그냥 냅두겠지.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서 손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일봉으로 결론은 딱 보면은 뭐 양봉으로 끝난 것 같지만
벌써 이제 그 이미 들어 올려놓은 상태의 기준이었고, 따라붙을 수 있는 건 뭐 이 정도 수준인 거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당일에 우연찮게 들어가서 이런 수익을 개장초부터 운 좋게 잡아내서 꺾일 때 뭐 차익 실현했으면 모를까. 그래서 정리의 기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비중이 1.5%시네요. 현대 무벡스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걸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자주 뭐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1,000억이라도 넘길 때 한 번씩, 1,000억이라도 넘길 때 지금의 기준도 72% 대부분 보면은 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대주주 지분이 많은 종목은 손타기도 어려워요. 왜? 예를 들어서 대주주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장난을 치고 싶다 얘를 장난 막 치고 있는데 대주주가 물량 한 3% 때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응? 한 300만 주 차익 실현한다 때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아, 그 물량 받아 더 들어올리게? 아이 고마워하고는 5%또 때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대주주하고 막말로 짜고 치지 않는 한 대주주가 나 현금 좀 용돈 좀 써야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대주주가 일부 팔았다고 이게 뭐 매각이 돼 뭐 어떻게 돼. 72% 대주주인데. 거래 대금도 없고 우연찮게 터진 날 이런 날 한번 들여다보는 거지 그것도 뭐 권해드리지도 않고. 정리입니다. 추세적으로 끝내주지 않습니까? 얘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거래 대금이 형성도 안 돼 있는데 추세적으로 끝내준다 하면 뭐 할 거냐고. 여기서 물량 물리신 분 중에 누가 한 10만 주 갖고 있어. 10만 주 밑으로 확 던져버리면 그 물량 받고 이 사람이 확 들어 올려줄까? 에이, 10만 주 해봐야 3억이에요. 누군가가 그냥 속아가지고 한 50만 주 사버렸어. 15억, 16억 샀어. 근데 신용까지 썼어. 이거 힘들어 빨리 정리해야 돼. 50만 주 확 때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추세가 신뢰도가 전혀 없는 추세란 말이에요. 거래가 없는데 무슨 신뢰가 있어요. 싹 정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 FT 얘도 정리. 737억짜리 종목을 분석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NKMX 5천억인데 그나마 대주주 지분이 16.70입니다. 제약주들이 다 그렇죠. 그럼 대주주가 팔아먹었느냐? 아니지. 그럼 뭐예요? 전환 물량을 행사한 거죠. 전환 물량 다 행사해 먹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비이성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줬을 때 아마 이때 제가 추정하건데 이때 전환 물량 들어왔지 않았을까? 그거 팔아먹기 위한 변동 주는 거 이외에는 제약바이오 쪽은 변동이 나오는 경우 드물어요. 지금 저 이후에 거래가 있어요? 없죠. 거래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얘를. 기술적으로도 대처가 안 돼요. 펀더멘탈적으로는요. 얘가 뭘 성공하면 대박 나고 실적 자체가 개판인데 뭘 대박이나. 계속 적자인데 감당 안 됩니다. 제약바이오 테마가 나올 때 이슈 불거져서 테마가 전체적으로 설정돼 있을 때 묻지마 투자가 나올 때 거래대금 보험사 한 번씩 들어가는 거지. 얘도 그냥 매도 600억짜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인테크 전략 매도. 안타깝지만 전략 매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을 텐데 예를 들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이 거래가 지금 터져 있을 때 이런 추세에서 그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추세에서 들여다봤으면 이 거래가 둔화되고 끝나면 안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금요일날 물어봤으면 전량 정리입니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개장초부터 거래가 수반되고 올라간 거 아니야.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2260억이고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이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MP랑 비슷하죠. 그럼 거래 터질 때 들어가십시오. 이걸 붙들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을 거예요. 다 정리해서 꼭 변동성 매매를 보시겠다 하면은 지금은 시장이 너무 좋아서 IT가 원체 많이 밀려 있고 하지만은 시장이 원체 좋아서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지금 과도하게 밀려 있잖아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얘네들도 변동성 만만치 않고 금양 오늘 지금 변동성 거래대금 만만치 않고 500만 주에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놓고 보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SM.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하다못해 소형주에서만 꼭 보겠다 하시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또 SM, CNC 개장초부터 거래 터질 때. 근데 절대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종목군들 보면은 전부 누군가에게 매매 사인을 받으셨겠죠. 매매 사인 안 받고 이런 종목 갖고 계실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싹 정리하십시오. 싹 정리하셔서 이런 기준을 설정하세요. 수익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씩
꼽아드릴까요?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예? 시가총액 5위, 6위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시가총액 17위, 시가총액 17위, 시가총액 4위, 3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시가총액 2조 8천억, 7천억, 그리고 1조 5천억까지, 1조 6천억까지 올라오면서 1월 달에 폭등. 그 수익 범위를 그렇게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오늘 안타깝게 손절 정리를 했지만 이런 대형주에서, 이런 극대형주에서 수급 들어오고 움직임 탄력 나오는 종목에서 외부에 계신 분들 강연의 기념으로 1개월을 더 드려요. 1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싹 AS 해드리고 싹 정리해드릴 테니까 오시고, 그다음에 강연에 요 이제 디자인 싹 바뀔 겁니다. 뭐라고 바뀔 거냐면은 지금 1월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50% 수익, 그리고 2월달에 SM 에코프로 BM의 초폭등 수익, 그 부분의 수익 범위들을 그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그 종목군들을 포착하는 방법, 급등주 포착하는 방법을 그대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오픈을 해드립니다. 오픈해드릴 테니까 그 종목군들 같이 포착해서 수익 내시는 방법에 대한 비법 가져가실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선착순 50명이고 지금 16분 동반석이 있기 때문에 자리는 많지는 않아요. 2주 남았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교육도 제대로 받으시고 혜택도 받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싹 다 정리하시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 기준을 잡습니다. 오늘 IT 많이 미끄러졌는데 오히려 이제 비중 하나도 없으신 상태니까 2월 달의 비중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이 설정 범위에서 오늘 뭐 2월 설정해 놓은 종목군들 다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래도 요 종목군들 위주에서 본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기준에 포트폴리오의 수익 범위 35%이 수익 범위처럼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월등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저 포트폴리오보다 내가 매매가 원활하시면 매매 사인, 단문 문자로 나가는 매매 사인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압축해서 올려드릴게요.